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대였다가 하루 만인 화요일에 4,500명 가까이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6월 10일은 약 3,000명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는 할까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50세에서 59세 만 나이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mRNA 백신을 제공하는 예방접종센터에 가셔서 원한다면 두 번째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이트클럽 등에 들어가려면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음성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 6월 14일부터 검사 없이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을 경유해서 가는 사람한테서 또 몽키팍스가 발견이 되는데요. 6월 1일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해서 6월 2일 창의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그날 시드니로 출발할 때까지 환승구역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공항 내 다른 곳은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싱가포르에 입국하거나 지역 내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에 큰 위험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까운 접촉이 없었으므로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 격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13명의 사람들한테 21일 동안 모니터링을 전화로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왜 싱패스를 사칭한 메일을 받았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싱패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수도공사 같은 PUB를 사칭한 메일도 오고 있는데요. 이 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9,000달러 이상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 PUB에서 보낸 메일은 청구서를 2번 지불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링크를 클릭해서 뭘 업데이트를 하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대학 순위가 발표가 됐는데요. 싱가포르 대학인 NUS는 세계 11위, 아시아 1위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난양공대는 세계 12위에서 19위로 이번엔 떨어졌네요. 미국의 예일대학이 18위로 난양공대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페이스북에 탄 데릭을 찾은 후에 내용 읽어보시고 메일을 보내시면 되는데요. 강아지 구조업체에서 입양되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면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입양자를 찾아서 아이들을 입양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케아에서 메탈리스크 에스프레소 커피 메이커를 사신 분이 계신다면 폭발 위험이 있다고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치킨 수입이 안 되면서 치킨 대신 다른 옵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개구리 뒷다리를 제시했어요. 페어프라이스에서 냉동으로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 죽이 유명한 싱가포르 식당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시한 게 악어 고기인데요. 닭고기랑 맛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Q10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팔고 있고요. 주롱에 위치한 개구리 농장에서도 악어 고기를 판다고 합니다. 틴들이라고 식물로 닭고기처럼 만든 것을 또 추천을 했는데요. 맛이 비슷하다고 하고요. 싱가포르 몇몇 식당에서 이 틴들로 만든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라이브에서도 판매한다고 하네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세포를 이용해서 닭고기를 만드는 공장이 배독에 세워진다고 합니다. 발리가 디지털 노마드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곳으로 뽑혔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런 디지털 노마드들한테 5년 비자를 주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LED 근조 화환이 이제 금지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10개로 한정을 하고 10시 이후면 불을 꺼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허가증 가격이, 그러니까 COE 가격이요. 1600cc 이상 차에 대해서는 10만 불이 넘었습니다. 이 허가증을 가져도 10년 후에는 다시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동차 가격을 제외하고 이 허가증 사는 데만 거의 1억 가까이가 듭니다. 싱가포르 에어라인의 마일리지 사용이 7월 5일부터 더 많은 마일리지를 모아야지만 비행기 티켓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떤 다른 나라 가는 마일리지가 9만 마일리지가 필요했다. 그러면 이제는 10만 마일리지가 있어야지만 그 똑같은 티켓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리조트 월드 크루즈도 7월부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여행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가든 스파이더베이 뒤쪽으로 주거 건물과 상업 건물이 같이 들어올 건데요. 콘도 부지로 한 부지를 싱가포르 정부에서 팔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는 마리나베이와 가든 스파이더베이 주변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곧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계속 싱가포르 총리도 얘기를 해왔고 지금은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리는 것을 포함한 세금 변화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앞으로 피드백이 이렇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정책이 변화할 거다 이렇게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비싼 나라 13위를 했고요. 한국이 10위라고 하네요. 비보시티 지하에서 화재가 나서 50명이 피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공리자전거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공리자전거가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공유 자전거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싱정부에서 또 대량의 자전거를 설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앙모교 공원이나 파실리스, 풍골 공원 등에 가시면 이런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한 가정에서 인테리어를 마친 안방에서 천장 전체가 떨어져 내려서 침대를 덮쳤는데요. 다행히 오후 6시경이라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어린 아기와 또 다른 어린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께서 주무셨었다고 해요. 두 부부는 그 어린 아기가 떨어진 천장에 깔리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천만 다행이긴 하지만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조호바루와 우들랜드의 기차가 6월 19일부터 다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차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금방 내려서 지하철 한두 정거장 정도 가는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민국을 지나서 몇 건의 도장을 찍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대신 차로 갈 때는 그냥 차 안에서 여권만 이렇게 주고 하면 편하긴 하지만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차를 타시면 차가 막히는 건 없어서 그건 또 좋습니다. 호주는 상추 부족에 직면해 있어서 그래서 KFC에서 양배추를 버거에다가 상추 대신 넣는다고 합니다. 올해 호주가 대홍수를 겪어서 상추 수확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내셔널 뮤지엄 도슨트 할 때 호주에서도 부부께서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슨트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기후 때문에 어떤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들 때문에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사진이 바닷가가 다 깎여 내려간 거였어요. 그래서 모래사장이 거의 없이 바닷가하고 바로 그냥 도로가 나오는, 예전에는 거기가 모래사장이 되게 길었었대요. 그런데 매년 그렇게 바닷가가 침식이 되면서 모래사장이 깎여 나간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호주에서는 현재 상추 하나가 싱가포르 달러로 11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상추 한 포기가 10,000원 정도 한다는 건데 굉장히 가격이 비싸네요. 식량 부족의 증가는 코로나와 같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세계적인 보건 전문가가 경고했는데요. 부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직간접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굶어 죽는 비극을 겪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영양이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질병에 취약하게 되면서 이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회장이 또 연설을 했는데요. 녹색 전환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녹색 전환은 시간이 걸리고 세계 에너지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UN 기후위원회가 세계가 기후의 극한치를 훨씬 더 크게 경험할 위험이 있는 한계점인 1.5도 이상의 온난화를 피하려면 10년 안에 대폭적인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행동들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텐데요.
그래서 녹색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과 같이 기후가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해야지만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쟁적으로 불리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기업들도 잘 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보이자 일본이 좋아한다는 뉴스인데요. 한반도의 긴장으로 인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또한 동북아 전체에 대한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한다고 일본이 밝혔습니다. 일본 국민의 70% 이상이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대답했고 그중 50% 이상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샹글릴라 다이얼로그라는 어떤 포럼 같은 게 열리고 있는데요. 그게 인도퍼시픽 지역의 어떤 자유와 그리고 평화를 위한 그런 포럼인데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42개국에서 약 500명의 국방장관, 고위관리, 그리고 저명한 학자들이 모여 있대요. 그 앞에서 일본이 아시아,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신문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은 최근 몇 달 동안 국제안보 질서에 대한 도전들에 반대하는 아시아의 선도적인 목소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기시다 총리는 내년 봄까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평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으며 향후 3년 동안 이 지역 국가들한테 최소 20억 달러의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는 초기함 등 장비를 제공하고 최소 20개국의 해상 운송 인프라와 법 집행 능력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20여 개국이랑 20여 개국에 그러니까 이제 돈을 제공해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해상 운송 인프라 같은 거를 같이 어떤 구축을 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겠죠. 돈을 제공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향후 5년 이내에 일본의 방위력을 크게 증강시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말까지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또 신문이 아시아에서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는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어떤 균형을 제공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건 일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이 이번에 일본 방문했을 때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2년간 맡게 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 중 하나로 일본이 선출되었습니다. 왠지 한국과 일본이 어떤 과거 문제로 서로 각을 세울 때는 다른 나라들도 일본하고도 교류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하고도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일본한테 일본의 목소리를 대변을 한다거나 일본한테 더 친하게 지낸다거나 이게 안 됐었는데 이제 한국과 일본이랑 친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일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세지고 세계로 영향력을 다시 어떤 내세우고 키우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라고까지 하긴 뭐하지만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한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셔널 뮤지엄 갔다가 지하철 타러 가면서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유니버시티라고요. SMU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지나갔는데 벽에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문화클럽이 소개가 되어져 있었어요. 어느 나라 문화클럽 인원이 제일 많았냐면요. 바로 대한민국의 컬처 클럽의 인원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6월 19일 일요일 5시에 소타 학교거든요. 드라마 티어터에서 약 2시간 동안 K-팝 경연대회가 열리는데요. 창원에서 매년 전 세계 K-팝 경연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싱가포르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해서 먼저 그 나라에서 예선을 거치고 그 중에서 1, 2, 3등인가까지 이렇게 한국에 가서 또 경연대회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우연히 이걸 보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K-팝에 맞춰서 댄스를 추거나 아니면 K-팝 가수의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좀 많이 뿌듯했습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 한인회에서 맡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인과 함께하는 축제장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달라고 싱가포르 한인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오후 5시에는 몸살림 운동을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싱가포르 한인회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신청하는 링크가 걸려져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